파트 1. 인간의 수명에는 눈에 띄지 않는 분기점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는 이 시점을 순조롭게 통과하지만 다른 이는 그 시기부터 급속히 쇠약해집니다. 그 갈림길이 되는 연령이 바로 75세입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75세 이후 우리 신체의 모든 지표가 일제히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심장 박동은 이전보다 20% 느려지고 근육량은 거의 절반으로 감소하며 기억력은 60대의 절반 수준으로 저하됩니다. 그런데 이해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75세에도 여전히 골프를 즐기고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동일한 나이에 걷는 것마저 버거워합니다. 무엇이 이 두 부류를 나누는 것일까요? 유전적 요인일까요? 기초 체력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음가짐의 차이였을까요? 오늘 콘텐츠에서는 의학, 심리, 통계 및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75세가 인간 수명의 분기점이 되는 7가지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비를 넘어가는 사람들의 비결도 함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75세는 종착점이 아닙니다. 슬기롭게 넘기면 인생의 두 번째 황금기가 펼쳐집니다. 파트 2. 공간 프롤로그 70세 무렵까지는 대다수 이렇게 간주하십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 아직 문제없어. 조금 피로해도 금방 회복되었고 조금 아파도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졌으니까요. 하지만 75세를 기점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상이한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아침에 기상할 때 몸이 특별히 무겁고 계단 걷기에도 숨이 가빠집니다. 이름이 얼른 떠오르지 않고 약속이 겹쳐 혼란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욕이 예전 수준이 아닙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이제 나도 예전의 몸이 아니구나. 이제는 뭔가를 조심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구나. 한 74세까지 등산을 즐기던 분이 계셨습니다. 정상까지 오르던 그분이 76세부터는 무릎 통증으로 계단 오르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 번화입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라고 진단합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그 한마디가 무척 냉정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급하는 75세의 고비란 단순히 건강 수치가 저하되는 시점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와 세상이 동시에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80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이 시점부터 자신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인생 이막을 시작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시기를 불안감 속에서 보내며 조용히 세상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75세를 앞둔 분들, 혹은 부모님이 그 연령을 맞이한 자녀분들께 이 고비를 넘어설 방안을 함께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예 75세가 인간 수명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는지 하나씩 규명해 보겠습니다. 파트 3. 75세가 인간 수명의 고비인 7가지 이유. 신체 능력의 가속화된 노화 단계 진입. 노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여기시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75세를 기점으로 신체의 노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 60세에서 70세까지 10년 동안 근육량은 평균 10%가량 줄어듭니다. 그런데 70세에서 80세 사이에는 무려 30% 이상이 감소합니다. 특히 남성은 허벅지 근육, 여성은 팔 근육이 신속하게 악화됩니다. 이 시기에는 폐활량도 20% 이상 저하됩니다. 숨이 차고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까닭입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도 약화되면서 혈액이 말초까지 원활히 순환하지 않아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로가 누적됩니다. 이 현상을 의학계에서는 가속 노화 구간이라 칭합니다. 신체가 특정 수준까지는 견디지만 그 임계점을 지나면 회복력이 급속히 저하되는 구간입니다. 요약하자면 75세는 우리 몸이 하강 곡선으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가볍게 넘어져도 회복에 수개월이 소요되고 감기 한 번에도 입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신체 시스템 자체가 속도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 시기를 무사히 통과하면 80세 이후에도 건강 수명이 보장된다. 즉, 75세는 건강 수명과 질병 수명의 갈림길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실천 포인트 1. 근육 보존. 매일 30분 가벼운 근력 운동을 습관화합니다. 무릎에 부담 없는 의자 스쿼트, 손목 아령, 계단 오르기 등 체중의 30% 이하 저강도 위주로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합니다. 실천 포인트 2. 유산소와 근력의 병행. 유산소 운동만 지속하면 근육이 소실되고 근력 운동만 하면 심폐 기능이 저하됩니다. 하루에 걷기 20분과 근력 10분. 단순하지만 노화 속도를 늦추는 황금 비율입니다. 실천 포인트 3. 회복력의 관리. 수면 7시간, 단백질 섭취, 매끼니 단백질 20g 이상가 필수입니다. 단백질 결핍은 근감소의 주요 원인입니다. 어르신에게는 식사 조절보다 단백질 관리가 생명선입니다. 결론적으로 75세의 몸은 단순히 노화된 몸이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신체 조건으로 변화하는 시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리듬에 맞춰 생활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몸의 속도를 인지하면 노화는 공포가 아니라 준비가 됩니다. 파트 4. 뇌의 인지적 전환 및 기억력 급감. 멍청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잠시 하려던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약속 장소는 떠오르는데 시간이 불분명합니다. 이런 경험 최근 잦으신가요?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질환이 아닌 내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징후입니다. 75세 전후로 뇌의 중심부인 해마의 기능이 60대 후반 대비 약 30% 정도 저하됩니다. 뇌세포가 갑자기 숨어라는 것은 아니지만 세포 간의 연결이 둔화되고 정보 전달 속도가 느려집니다. 비유하자면 과거 5차선 고속도로를 달리던 신경 전달이 현재는 2차선 일반 도로로 바뀐 셈입니다. 기억이 늦게 도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안 돼라고 단정 짓는 순간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뇌를 더 빠르게 경직시킵니다. 반대로 뇌는 훈련을 통해 언제든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신문을 읽고 헤드라인을 한 줄로 요약해보거나 매일 오후 분씩 어제 일어난 일을 일기처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뇌세포 간의 연결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이 매일 악기 연주나 글쓰기를 꾸준히 6개월간 지속한 결과 기억력 점수가 평균 15% 이상 향상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기억은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천 포인트 1. 짧은 해상대화. 매일 아침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날 있었던 일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어제 저녁에 무슨 반찬을 먹었더라. 이 단순한 해상이 뇌의 해마를 자극합니다. 실천 포인트 2. 신문 한 줄 요약. 신문 기사나 뉴스 제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기. 단어 선택, 문장 구성 자체가 뇌의 언어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실천 포인트 3. 암기보다 표현 중심. 기억하려 애쓰기보다 느낀 점을 표현하기를 연습하세요. 감정의 표현은 기억 회로를 더 장기간 유지시킵니다. 75세의 뇌는 대보하는 뇌가 아닙니다. 속도를 조율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기능하는 뇌입니다. 그 리듬을 파악하고 작은 자극을 꾸준히 주는 것이 인지 노화를 방지하는 첫걸음입니다. 뇌는 늦춰지지 않습니다. 단지 다르게 작동할 뿐입니다. 파트 5. 만성질환의 복합적 발생 시점. 75세를 기점으로 가장 빈번하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약을 평생 복용하셔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하나만 있어도 관리하기 어려운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점이 바로 이 무렵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복합성 질환식이라고 칭합니다.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은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당이 상승하면 혈압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면 혈관벽이 손상되어 콜레스테롤이 축적됩니다. 그 결과 75세 이후에는 세 가지 질환이 함께 발현되는 경우가 40% 이상입니다. 문제는 약입니다. 당뇨약,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을 각기 다른 의사에게 처방받다 보면 동일 성분이 중복되거나 상호작용으로 인해 피로감이나 어지럼증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중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현기증이 원인인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약물보다 중요한 것은 조율입니다. 이 시기에는 병을 완치하려는 치료보다 균형을 유지하는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실천 포인트 1. 약물 중복 점검. 최소 3개월에 한 번 복용 중인 약 목록을 병원에 지참하여 중복 처방을 확인받기. 약 봉투를 보관하고 가족에게 사진으로 공유해 두기. 실천 포인트 2. 약의 부작용 일기. 약을 변경한 뒤 피로, 어지럼, 식욕 저하 등 변화가 있다면 간략히 기록해 두세요. 다음 진료 시 그 기록이 의사에게 정확한 정보가 됩니다. 실천 포인트 3. 식습관의 단순화. 약보다 더 큰 변수는 식단입니다. 자극적인 반찬, 원분 높은 국물, 야간의 간식이 약효를 저해시킵니다. 맥기니 소금 한 꼬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약의 효과가 15% 이상 증진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75세 이후의 건강관리는 치료가 아닌 조율입니다. 너무 완벽하게 고치려 하기보다 몸이 편안함을 느끼는 리듬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입니다. 병을 다스리는 지혜는 약의 가짓수가 아니라 내 몸의 변화를 얼마나 세심하게 관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75세의 몸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균형 있게 조화로워야 합니다. 파트 6. 사회적 교류의 급격한 감소. 인간은 홀로 지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75세가 지나면 많은 분이 의지와 무관하게 서서히 고립되어 갑니다. 직장 동료와의 교류는 중단되고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으로 독립합니다. 함께 등산하던 친구 한두 명은 건강상의 이유로 나오지 못하고 그 빈자리는 점차 공백으로 남습니다. 이 시점을 심리학에서는 2차 사회적 단절기라고 칭합니다. 퇴직 후 첫 10년이 지나며 삶을 공유하던 이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그 결과 고립감과 우울감이 동시에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시기 외로움을 체감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26%나 높다는 통계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보다 더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간주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심리 상태가 아닙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다하게 분비시켜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혈압과 혈당까지 상승시킵니다.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만성 질환인 셈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문제는 치료가 아니라 연결로 해결됩니다. 실천 포인트 1. 약한 연결 유지. 매일 통화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주 1회 친구 한 명에게 잘 지내시죠? 라는 안부 문자 한 통이면 족합니다. 이런 느슨한 관계, 이익타이가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됩니다. 실천 포인트 2. 식사 시간 공유. 주 1회 누군가와 식사를 함께 하세요.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선 정서적 교감의 의식입니다. 실제로 함께 식사하는 노인은 고독사 위험이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실천 포인트 3. 새로운 공동체 형성. 교회, 복지관, 평생교육센터 등에서 취미, 건강, 봉사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새 친구를 사귀는 것은 젊은 세대만의 일이 아닙니다. 75세 이후의 인맥은 생명줄입니다. 친구를 잃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새로운 관계를 단념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관계는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마음을 여는 순간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함께, 그것이 75세 이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파트 7. 거주 환경이 건강에 주는 영향. 노년기의 안전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고는 실내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75세 이후의 낙상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자립적인 생활이 종료될 수도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75세 이상 어르신의 낙상 중 60%가 욕실, 침실, 그리고 계단에서 일어납니다. 넘어져 골절이 발생하면 평균 30% 이상이 다시 걷기 어려워지고 그 후 1년 내 사망률도 2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낙상 후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넘어진 물리적 충격보다 다시는 걷기 두렵다는 심리적 위축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75세 이후의 집은 더 이상 주거 공간이 아니라 건강장치로 변화해야 합니다. 실천 포인트 1. 조명은 안심 등으로. 어두운 복도, 욕실, 침대 곁에는 자동 센서 조명을 구비하세요. 밝은 조명 하나가 낙상사고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실천 포인트 2. 욕실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욕실과 화장실에는 반드시 세로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타일 위의 매트는 오히려 미끄러울 수 있으니 고무 패드형 미끄럼 방지 시트로 교체하세요. 실천 포인트 3. 가구 대치 재검토. 복도나 방의 이동을 방해하는 물건을 두지 마세요. 침대 높이는 무릎보다 약간 낮게, 나간에도 바로 앉았다 일어날 수 있도록 조절합니다.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의학적 처치보다 훨씬 더 큰 생명력을 보호해 줍니다. 많은 분이 병원 진료에는 큰 비용을 지출하지만 집안의 안전에는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건강은 병원 밖,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집 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안전한 집, 편안한 조명, 정돈된 공간이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병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지지 않는 환경이 더 큰 약입니다. 파트 8. 경제적 안정감과 노년기 스트레스. 나이가 들면 걱정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지만 75세 이후의 삶에는 또 다른 근심이 찾아옵니다. 바로 돈 걱정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해도 생활비가 부족하고 병원비, 약값, 자녀 결혼 비용 등이 겹치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잔고가 줄어듭니다. 특히 75세는 소득이 중단된 지 10년 이상 지난 시점입니다. 그동안의 저축액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고 의료비, 간병비, 주거비 같은 고정 지출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경제 불안, 스트레스, 건강 악화의 순환고리. 문제는 이 경제적 불안감이 신체와 마음에 모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수면 장애, 혈압 상승, 면역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병원비가 더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경제적 안정감은 단순히 돈의 총액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생활에서 비롯됩니다. 얼마가 남았는지보다 이번 달에 얼마가 지출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천 포인트 1. 생활비 구조 점검. 매월 지출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어 보세요. 고정비,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는 미리 자동이체로 설정해 관리하고 변동비, 식비, 예식비, 용돈은 한도 봉투로 구분하면 지출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실천 포인트 2. 주택연금, 장기요양보험 활용.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은 75세 이후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에 유용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미리 신청해두면 예기치 못한 간병비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실천 포인트 3. 돈보다 중요한 심리적 여유. 70대 이후의 스트레스는 대부분 돈이 모자라서보다 앞으로 어찌 될지 몰라서 생깁니다. 적게 써도 괜찮다는 감정적 확신이 건강을 지켜줍니다. 경제적 여유보다 더 큰 자산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돈은 감소할 수 있지만 안정감은 노력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후에는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관리하는 것이 진정한 노후의 지혜입니다. 존재 가치의 재정에 삶의 목표 상실 가능성. 몸이 조금 불편해도 돈이 조금 부족해도 사람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애 사는가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진정한 노화가 시작됩니다. 75세 이후 가장 무서운 것은 질환이 아니라 삶의 이유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더는 찾지 않고, 가정에서는 역할이 축소되고, 사회에서는 조용히 뒷전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때 많은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쓸모없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가장 큰 빛이 되는 시기입니다.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이웃에게 반찬을 건네는 것, 그 모든 순간이 누군가의 마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젊은이도 대체할 수 없는 역할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나는 여전히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끼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이보다 평균 7년을 더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삶의 의미는 곧 면역력입니다. 실천 포인트 1. 나눔의 루틴 확립. 봉사, 후원, 재능 기부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따뜻한 격려를 건네는 것이 최고의 나눔입니다. 실천 포인트 2. 배움의 끈 유지하기. 평생교육센터, 온라인 강좌, 독서 모임 등 새로운 학습은 뇌와 자존감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배움은 현재에 머무르게 하는 힘입니다. 실천 포인트 3. 작은 목표 수립. 하루 10분 걷기, 손주에게 편지 쓰기, 식물 돌보기처럼 작지만 꾸준히 성취할 수 있는 목표가 삶의 리듬을 형성해 줍니다. 75세는 역할이 종료되는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삶의 의미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나이입니다. 몸은 늙어가도 마음이 향하는 방향은 언제든 전개할 수 있습니다. 존재의 이유를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장수하는 사람입니다. 결론, 75세. 누군가에게는 삶의 마지막 고개처럼 보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문턱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7가지 고비, 몸의 변화, 기억의 감퇴, 병의 복합, 관계의 축소, 환경의 위험, 경제적 불안, 그리고 삶의 의미의 흔들림. 이 모든 것은 결국 삶을 다시 조율하라는 신호입니다. 노화는 싸워서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속도를 조절하며 더불어 살아가야 할 리듬입니다. 건강은 수치가 아니라 삶의 자세입니다. 75세 이후의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의미 있게 사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보는 일, 관계를 지속하는 일, 그리고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 그 모든 것이 바로 인생 이막의 첫걸음입니다. 75세는 인생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인생이 진정으로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께 혹은 75세를 앞둔 소중한 분께 전달해 주세요. 단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